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최근에 언론에 나타났죠. 워낙 이제 이렇게 은인자중하고 계신다 할까. 평소에 이제 움직임이 없으시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요 칩거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행보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일상적인 활동도 거의 알려지는 것도 없고 1년에 진짜 몇 번, 뭐 두세 번,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소식이 알려지는 정도인데 여기에 비하면 문재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좌파 쪽의 인간들은 대놓고 설치죠. 대놓고. 지금도 현역인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이거는요, 왜 그런가 하면은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이 보수 쪽에 이제 정치인들 중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 역사책에서 악당으로 다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자신들은 뭔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거기에 일정 부분 성공을 했어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그 반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느 한 사람 성한 사람이 없잖아요. 전부 다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다고. 거의 뭐 불구 상태다. 대신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뭐 성역화해 놨잖아요. 우리나라에 성역이 된 것은 그 두 사람입니다. 노무현하고 김대중은 지금 성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건들지를 못해. 건들면 뭐 우리 언론도 그렇고 뭐 문화계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발칵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 사람들을 씹지를 못해. 아무도 비판을 못해요. 노무현 비판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김대중 비판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추앙한다니까? 심지어는 보수 정치인들이 김대중 노무현을 빨고 있죠. 뭐 그 사람들 추모 뭐 식이 있는 추일이 뭐 기념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요 덕달같이 이제 달려갑니다. 꽉 모여들어 가지고 뭐 김대중 뭐 저 추도식, 노무현 추도식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기념일 때 저들이 옵니까? 안 오거든. 근데 이거는 저들이 철저하게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신들은 저쪽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정치 세력은 흑백으로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죠. 자신들은 선, 저쪽은 악 이런 식입니다. 이거를 극복 못하면은 현재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이라고 이제 불릴 수도 있는 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이 득세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주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력 교체가 저들이 평생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 그게 성공한 것은 맞잖아요. 때문에 국민의힘에서요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 소위 역사관, 이 뒤집힌 역사관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당장 인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기는 오래 안 갑니다. 절대 그 인기는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다. 포말 인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끈끈하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운 건국과 산업화, 한강의 기적 그 연장선에 이제 민주화가 따라온 거죠. 민주화를 저들이 힘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 연장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면요,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배경, 위상, 앞으로 역할 이런 것들이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런데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가끔씩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 소식. 이번에는 정말 화끈한 게 나왔네요. 화끈한 게. 일단 기사를 보면요. 박근혜 오랜 세월 지났음에도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게 이제 며칠 전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돌 문화행사가 구미에서 열렸었죠. 자, 여기에 이제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죠. 뭐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뉴스 나갔으니까요. 제가 놀랐던 것은 바로 이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의 TK 중진들과 만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주목하는 이유는요.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기념 행사다. 그것을 그날에 만난 게 아니에요. 별도로 나를 잡은 거야. 별도로. 관련 뉴스들이 쫙 나오죠.
대구에서 오찬 회동을 한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오퍼를 넣은 거죠. 한번 만납시다. 이게 최초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정치적 행위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 행위로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뒤로 이런 식의 행보를 한 적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비정치인들 혹은 정치 냄새가 덜 나는 과거 측근들을 사저로 이제 불러서 뭔가 이렇게 만남을 가진 적은 여러 번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를 한 것은 아니거든. 지난번에 유영아 의원에 관련해 가지고요. 그때 출판 기념회 할 때 그때 유영아 의원을 위한 출판 기념회는 다름없었죠.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한 출판 기념회였지만 이제 그때 공개적 행사를 했지만 그 이후로 진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정치적 행보는 이것이다라고 저 생각이 됩니다. TK 중진들과 오찬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입니다. 지금 잘 돼야 됩니다. 지금 보수가 무너지면 나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우파가 없는 세상이 이제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은 건국과 산업화를 그냥 지워버리는 세계에서 그야말로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망나니 이제 역사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은 바로 그거거든요. 건국 이후 산업화에 성공했던 그 짧은 기간. 외국에서 외국 후진국들, 저개발국들이 우리나라를 롤모델로 많이 삼고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은 민주화 이거 아니에요. 민주화보다도 그들은 어떻게 그 가난하고 못 살던 세계 최극빈국이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선진국이 되었느냐 이걸 지금 배우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마을 운동, 한강의 기적 이걸 자꾸 배우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죠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치게 되면요, 꼭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도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강 그 노벨 문학상 관련해 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악으로 규정하는 혹은 그 시대를 흑역사, 암흑으로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세력들이 있죠. 계속해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뭐 좌파 국민들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파죠, 보수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똘똘 뭉치면 이긴다라는 거죠. 지금도 범보수, 그냥 일반 보수하고 범보수는 달라요. 범보수하게 되면 외곽의 느슨한 지지층까지 다 결합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 범우파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범우파보다는 범보수가 더 커요. 중도층은 우파 이런 거 싫어하거든. 중도층은 차라리 보수적인 것은 그렇게 거부감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파보다는 보수가 더 큰 규모다. 사이즈가 더 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보수로 가게 되면은 어떠한 선거에서도 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범보수를 그야말로 이제 완전체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기대합니다. 자, 박근혜 TK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사진도 이렇게 찍었잖아요. 여기 조선일보 기사한테 쭉 보니까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대구 경북 지역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5선이라고 했는데 5선이 아니고 6선입니다. 6선 주호영. 그리고 4선의 윤재옥, 그리고 김상훈은 정책위 의장 아닙니까 현재. 그 3선의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이번에 앞으로 큰 역할이 지금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총리설이 지금 자자합니다. 자, 김정재, 포항 북, 이미자, 상주 문경, 송원석 김천, 이만희 영천 청도, 여기에 유영아 의원 대구 달서갑 이렇게 만나서 오찬을 했습니다. 이 조영 의원이 여기 포함된 게 참 보기 좋네요. 조영 의원은 이제 친박이 아니에요. 이분은 친 MB계죠. 과거 이명박 계였습니다만 그런데 개파색이 옅었죠. 이 사람은 묵을 호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쪽 저쪽 두루 다 사통팔달로 통하는 분입니다. 사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이고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어떤 정치적 행보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여기 유영아 의원이 중앙일보와 통화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선한 자리,
박 전 대통령은 늘 말했듯 당이 화합해야 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후 1시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오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 모임 자체가 정치적이죠. 이 모임 자체가. 왜냐하면 TK를 이렇게 모은다라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가장 결집력 강하고 파괴력 큰 힘이 TK입니다. 제가 볼 때는 TK가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결집해버리면은 다른 어떤 요인들도 따라와요. 그래서 TK가 지금 방향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차기 주자만 놓고 보더라도 누구를 찍어야 될지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드디어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졌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추후에 초재선 의원들과도 식사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오찬에 참여한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구에 오고 나서 계속 뵙고 싶었다. 식사에 응한 걸 보니 엉어리가 풀린 게 아닌가 싶다. 박 전 대통령이 의정 갈등에 대한 걱정을 하며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만 아무도 이걸 비정치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해석을 좀 해드려야죠. 여기 이 사진에서 말이죠. 한 사람 딱 빠져 있죠. 김문수 장관입니다. 김문수 장관만 여기 이제 딱 있었더라면 완전체가 될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은 정부 측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갈 이유는 없지만 저는 언젠가는 이 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장관의 회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마 정점이 될 겁니다.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꼼꼼히 전국 돌아가는 시국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김문수 장관의 그 엄청난 이야기들 국회에서 저들과 일합을 겨루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어떤 뚜렷한 어떤 선명한 정통 우파적 그 시각 꼭 우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김문수 장관은 자 그분의 그 활약이랄까 그 언론에 노출된 그 이슈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 엄청 고마워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이 나이도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문수 장관은 나이도 동갑입니다. 자, 저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사이드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를 보내줄 사람이 없어요. 김문수 외에는 없습니다. 대선 주자군 중에는 한동훈도 안 됩니다. 악연이 너무도 심한 데다가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도 한 번 안 했어 아직까지. 그런 의사도 없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고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런 게 약해요. 인식이 너무 약합니다. 저열한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통 우파적 혹은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이 세력에 대한 이해가 아주 얕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향이 다르지 않다 손 치더라도 이 오른쪽에 있는 역사가 사실 대한민국의 거의 전체나 다름없는데 여기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제가 볼 때는. 멉니다. 멀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라든가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 되기에는 너무도 여기 더 맞지 않잖아요. 일단 걸어왔던 길도 그렇고 그 잘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또 서로 간에 맞지 않아요. 거기도. 결국 유승민도 아니고 이준석도 아니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될 수도 없고 이 김문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우병우 아니면 김문수인데 근데 우병우는 바로 거기로 튈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젠가는 그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금년 안에 김문수와 어떤 회동이 있으면서 전격적으로 김문수 대세를 이제 이렇게 추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이분이 잘 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뉴스가 없잖아요. 뉴스가. 김문수를 검색해보면 여기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뭐 3일 전에 하나, 뭐 5일 전에 하나 이런 식으로 뉴스 나와서는 안 되거든. 가령 저쪽에 한동훈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십 개 쏟아지잖아요. 뉴스가. 매일매일. 이 차이입니다. 그 뉴스 쏟아지는 걸 김문수에게 그만큼 넣어보세요.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단숨에 제가 단언하건데 보수 결집을 더 많이 이뤄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만일에 45가 나온다 그러면 김문수도 한 35에서 40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한동훈은 지금 16, 17 이러잖아. 근데 한동훈이 절대 경쟁력이 있지 않다니까요. 지금 봐서는. 한번 폭락하고 난 뒤에 지지율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지금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조금 흔들릴 겁니다. 그 지지율을 받아먹는지 못 받아먹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때 김문수 장관을 조금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 이벤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뜰 사람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이 많다라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퉁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70대 뭐 초반들이 나이 많다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얼마든지 김문수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의 약점은 딴 거 없어요.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는다. 뉴스에 잡히지 않는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보완하면 되는데 그걸 상당 부분 메꿔줄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TK 쪽에서 결심을 해주면은 드디어 이제 대선 주자간의 지각 변동이 터진다. 김문수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역사의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수 등장 이후에 한동훈의 그 가치가 너무도 이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은 김문수하고 딱 비교해 보면 글쎄요. 진짜 정치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서사도 김문수가 앞성, 지역 기반도 김문수가 앞성, 청렴성도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앞성입니다. 김문수는 틀어도 진짜 틀리는 게 없대요, 거기는. 한동훈은 근데 그 집안들 보십시오. 처가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네거티브가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김문수는 분명히 뜬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문수 장관의 전격 회동. 가장 좋은 그림은 총리가 되어서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총리 카드를 제가 예전에도 추천했습니다만, 김문수 총리 하게 되면은 야권이 그냥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겠죠. 절대로 반대하겠죠.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 보수가 김문수를 결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총리가 안 돼도 괜찮아. 그러면 완전히 인지도 올라가면서 김문수 대세가 굳혀질 수 있는 기가 막힌 어떤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대통령은 굳이 총리 바꾸지 말고 한덕수 총리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좋지 않습니까? 자, 그만하겠습니다. 김문수 이야기는 제가 우파 유튜브 중에 가장 열심히 자주 언급해주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